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0년도 1, 2차 통합시험을 했죠. 통합시험 회로 제어 기사 부분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61번을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성 방정식 S의 3성 플러스 2S의 제곱 플러스 KS 플러스 10 이러한 특성 방정식을 주고 이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달함수의 입력분의 입력 S함수분의 출력 S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죠 뭐. 예를 들어서 분모가 1 플러스 GS HS 꼴에서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전달함수의 이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특성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특성 방정식 분모 이꼬로 0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구해보는 거죠. 자, 근을 구해서 그 근이 어디에 있으면 이 복소편면이라고 하는 이 좌반면에 근이 존재하면 안정 영역, 우측에 근이 존재하면요 불안정 영역,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데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2차 방정식만 돼도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또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할 수 있는데 3차 정도 되면 우리가 근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드표를 작성해서 안정도를 판정하지 않습니까? 주어져 있는 특성 방정식 최고차와 다음 차수 두 줄을 여러분은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고차 S3성 앞에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S제곱 앞에는 2가 있고, 그 다음에는요, K가 있고, 10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줄을 작성해서, 이거 두 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1차와 0차수는 우리는 계산하는데, 이 1차를 계산할 때 바로 있는 2가,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계산은 와 같이 계산합니다. 2K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2분의1에서 계산을 나오는데 여기가 없으면 바로 0입니다. 자, 여기 1차는요. 요 값, 요걸 만약에 A라고 하면 요게 분모가 돼서 A분의죠. 와 같이 또 곱해줍니다. 10A죠. 10A 해서 마이너스 2, 0인데 여기가 0이 있으면 말이죠. 0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를 기준해서 나 분해, 나 곱하기 상대방을 하면 나는 이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0이 있으면 0 위에 있는 요 상수, 개수는 바로 내려와서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누드표에서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 일렬의 부호변화만 보는 거거든요. 일렬의 부호변화만 본다.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만 봅니다. 자, 그래서 일열의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를 봐서 하나라도 변화가 발생이 되면 얘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측에 존재하죠. 여러분, 우측에 존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정이죠. 자, 어쨌든 안정하려면 우측이 없어야 됩니다. 즉, 요 A도 1 플러스 2도 플러스고 10도 플러스니까 2분의 2K 마이너스 10이 뭐야 됩니까? 플러스 해야 되죠. 그래서 2분의 2K-10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양변을 2로 곱해주죠, 뭐. 곱해주면 뭐 얘는 의미 없고요. 2K는 10이지 않습니까? 2로 나눠주면요. 5가 되겠죠. 2K 10이니까 바로 약분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K-5인데요. 얘 이항하면요. K는 5보다 클 것과 같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Z변환된 FZ 함수가 Z-2의 마이너스 3t 분의 3Z에 대응되는 Z변환, 라플라스 변환 함수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 표를 좀 기억해 두는데요. T 함수가 있고요. S는 라플라스 변환표거든요. 라플라스 함수가 있고 Z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 Z 함수라는 게 뭐예요? 이 Z는 2의 T
TS승 이런 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S와 요 라플라스 변화는 S와 Z의 관계인데요. 델타 T가 있으면 임펄스 함수는 라플라스 변화는 1이고요. Z 변화는 1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간 함수도 1을 계단 함수라고 그러거든요.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죠. Z 변화는 Z-1Z입니다. T는요, 램프 함수입니다. 너는요, S제곱분의 1이죠. 자, Z 변화나면 Z-1의 제곱분의 TZ입니다. 2의 마이너스 AT예요. 지수 감쇄입니다. 지수 감쇄는요, S 플러스 A분의 1이죠. Z 변화나면요, Z-1의 2의 마이너스 TS승의 2의 마이너스 TS승분의 Z거든요. 자,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Z-2의 Z-2의 3t입니다. T 대신에 3t. 요 모양을 봐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 만약에 2의 마이너스 3t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3t는 뭐가 돼요? 여기 이제 2의 마이너스 3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3은 밖으로 나갑니다. 3은 상수니까 3은 밖으로 나가고 얘는 3이 있지 않습니까? 3은 뭐에 해당해요? 자, 요 t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게 뭐에 해당해요? 요 개수에 해당해서 2의 마이너스 3t 꼴로 되겠죠.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입니다.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3은 상수고요. S-3t는요.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3분의 3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의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양꼴 몇 개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을 물어봤거든요. 자, 얘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AND 회로거든요. A and B입니다. 얘는 A and B가 있죠? 요 A and B가 여기서 또 AND 회로입니다. AND 뭘 했습니까? C를 했죠. 지금 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뭐예요? 바죠, 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래 보죠. 아래 논리 회로는 AND 회로인데 뭐예요? D and E죠. 그러면 여기서 오화 하거든요. 자, 오화인데 어쨌든 D and E입니다. D and E의 부정이죠. 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화했습니다. 오화했습니다. 여기는 AND죠. AND인데 뭘 AND 했어요? F를 AND 했죠. 얘에다가 F를 AND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요 놈입니다. 요 놈을 또 바했거든요. 와, 같이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들 요식을 드모르간의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 and B의 전체 부정은 어떻게 합니까? A의 부정, B의 부정, 각각 부정해서 O 하면 되거든요. AO와 B의 전체 부정은요, 각각 부정을 해서요. 이놈을 N 하면 되고요. 부정의 부정은요, 긍정. 요 몇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요 오화를 뭐 하면서 AND 하면서 얘를 와 같이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얘와 이제 AND를 했습니다. 얘와 얘가 AND인데 얘를 오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E 있지 않습니까? 얘죠, 얘. 얘와 F는요, F를 오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부정하면 되죠. 각각. 얘를 각각 부정해서 놓으면 여러분들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A, B, C, D, E 플러스 F바가 되는 1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문제 보죠. 안정한 제어 시스템의 보드 선도에서 이득 여유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득 여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득 여유 개인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개인 마진은 우리 팩터의 궤적에서요. 마이너스 1콤마입니다. 실수는 마이너스 1콤마에 뭐 허수는 0이죠. 자, 얘를 기준해서 자, 궤적이 예를 들어서 와 같이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마진의 이 식의 뜻은 20로그의 절대값 GHC분의 1 데시벨이거든요. GHC의 의미는 뭡니까? 주파수가 0일 때죠. 즉 주파수가 0일 때 오메가가 0일 때 값입니다. 오메가 이퀄 0이다. 다시 말해서 S가 0일 때 값을 우리는 찾는데 요걸 얘기합니다. 0점을 벗어나면 이것은 불안정 영역이거든요. 이건 불안합니다. 얘는 불안정, 얘는 안정하다. 안정한 여유 정도를 우리는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자, 요 일을 기준해서 이렇게 그려서 단위 원입니다. 단위 원을 그려서 벡터의 궤적, 즉 나이퀴스 선도와 만나는 놈을 원점으로 이었을 때 요 각이 발생하겠죠? 요 각을 뭐라고 한다? 페이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득 여유는 어느 정도에서 안정이 됩니까? 4에서 12데시벨 뭐 이런 정도를 안정 영역으로 보고 페이스 마진 요 각입니다. 요 각은 30에서 60도 정도는 안정 영역이다. 이 두 개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시험에서 이득 여유와 위상 여유라고 하는 페이스 마진, 위상 여유라고 하는 얘네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 0보다 큽니다. 다 0보다 크죠. 자, 이런 걸 좀 기억해 두고. 자,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에서 이득의 크기 그렇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두셨고요. 마이너스 180도다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는 요 개인, 이게 이득입니다. 개인을 놔두고요. 여기다가 이득 여유를 둡니다. 여기로 이득 여유를 두죠. 이득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 위상을 줍니다. 자, 여기는 0을 놓고 180을 놓는데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드 선도를 그렸을 때 얘와 위상 선도를 그렸을 때 요 교차점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에서 대응됐을 때 요 크기 정도를 우리는 여유가 있다, 이득 여유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십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4번을 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 블록선도입니다. 블록선도의 전달함수 RS, 입력 S 함수분의 출력 S 함수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블록선도의 이득 공식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이득 공식은입니다. 1 마이너스 시그마입니다. 다 더하라. 루프의 이득입니다. 루프의 이득. 분야는 시그마 전향 경로의 이득이거든요. 시그마 전향 경로의 이득입니다. 자, 식은 식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는 방법입니다.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입력 RS에서 출력 제어량 CS까지 가는데요. 화살표를 따라서 가니까 와 같이 가는 경로 하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전향 경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요 가압점에서 인출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회로가 하나 있죠. 얘는 루프에 해당하거든요. 요 루프에 해당하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와 같이 가서 와 같이 오는 루프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루프는 두 개거든요. 그래서 루프는요 2 곱하기 3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2, 3은 6이 되겠죠.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1 곱하기 2에다가 4를 합니다. 2, 4, 8. 마이너스 8. 루프에 대한 거 다 했고요. 전향 경로 해야죠.
전향 경로는 앞에서 가면요. 1 곱하기 2는 얼마예요? 2가 되죠.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니까 14 플러스가 되고요. 1을 하니까 15죠. 자, 15분의 1입니다. 분자는 뭐예요? 2죠. 그래서 2번을 우리는 답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과 같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시되는 제어 시스템의 시스템 행렬은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 상태 방정식의 정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상태 방정식은 x t는 axt 플러스 brt ut면 ut, rt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상태 방정식의 정의는 n차 미분 방정식을 n차 미분 방정식이 있으면 n차 미분 방정식을 뭘로? n우의 행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n우의 행렬로 나타낸다. 즉 행렬식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방정식에서 행렬이 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A에 해당하는 게 뭐다? 시스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시스템 매트릭스. 시스템 매트릭스, 다른 말로는요, 개수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사 관연도를 보면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상태 변수라는 걸 도입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0, 1, 0, 0, 0, 1.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사 시험은 3차 미분 방정식 또는 2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차 같으면요. 3차 미분 방정식은 3개의 행렬이 있어야 되고요. 3개의 행렬이 있어야 되고, 2차 같으면요. 2차 같으면 2개의 행렬만 있으면 되거든요. 2개의 행렬은요. 0일하고 여기는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요. 자, 일단 하는 방법만 말씀드리면, 자, 요놈을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얘는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와 같이 찾는 것입니다. 상태 방정식에 대한 이론은 뭐 정규 시간에 해야 됩니다. 좀 기니까, 방대하니까 찾는 방법만 지금 말씀드리면, 행렬은 항상 0, 1, 0, 0, 0, 1 순서고, 여기는 이제 3차 미분 방정식에서 개수를 찾는 것입니다. 2차 같으면요, 0, 1이 돼야 되죠. 0, 1. 이거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답을 찾을 때도 얘네들은 해당이 안 되고 0, 1이 있는 3번과 4번 중에 찾는데 뭐부터? 뒤에서부터 봅니다. 3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3,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에서 3번을 이렇게 해서 찾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시스템 매트릭스,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그림의 신호름 선도에서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은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러한 전달함수를 구할 때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분모는 1 시그마 루프 이득분의 전향경로 이득 분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러한 신호름 선도에서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메이슨식에 의해서 시그마 델타분의 델타입니다. 델타분의 시그마 K 델타 K라는 메이슨식을 이용해서 메이슨식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득 공식과 금방 말씀드린 1 시그마 루프의 이득분의 시그마 전향 경로의 이득을 쓰는 경우는, 만약에 전향 경로가 있는데요, 이 경로의 요 루프들, 지금 얘가 루프가 있거든요. A, B, C의 루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이 경로에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있으면 얘는 써야 되거든요. 메이슨식을. 근데 만약에 모두 접촉하면 그냥 이득 공식을 쓰는데요. 요 델타가 뭡니까? 2개 이상 만약에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있으면 그 루프 이득에 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A, B, C 루프가 3개가 있는데요. A 루프와 C 루프는 접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라지 A 루프와 라지 C 루프는 접촉하지 않은 루프 이득에 곱을 해야 됩니다. 이게 LN2거든요. 그래서 메이슨식에 의해서 첫 번째 경로는요. 첫 번째 경로, 이거 경로는 하나 있습니다. 1 곱하기 A 곱하기 A 1이니까 A 3승입니다. 델타 1. 요 경로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있으면 LN1 플러스 시그마 LN2는 이게 뭐예요? 접촉하지 않는 루프거든요. 근데 A, B, C 루프는 전향 경로에 다 접촉을 하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만 남는다? 1만 남죠. 자, LN1 합니다. 단독 루프예요. 얘 루프죠. AB입니다. 너도 루프입니다. AB죠. 너도 루프 AB가 됩니다. 다 더합니다. 시그마 LN1 얼마예요? AB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자, 다음에 시그마 LN2, 즉 델타에 해당하는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2개 이상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있는지 확인했더니 요 라지 A 루프와 요 C 루프는 접촉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두 놈을 곱합니다. AB의 제곱이죠. AB의. 자, 메이슨식에서 정리하면 델타는 뭡니까? 1 마이너스 시그마 LN1 플러스 시그마 LN2 마이너스 시그마 LN3 요 식에서요. 뭐 3개는 있어도 다 접촉하니까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는 1이고 얘는 뭐에 해당합니까? 3AB죠. 3AB 플러스 너는요. AB의 제곱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분모는 1 마이너스 3AB 플러스 AB의 제곱입니다. 1 마이너스 3AB의 A제곱 B제곱. 어쨌든 그놈을 찾아서 뭐 여기 있습니다. 분모만 봐도 얘가 해당되고요. 다음에 A 3승에다 1 곱하면 A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인데요. 얘는 뭘 이용한다? 신호름 선도에서 메이슨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제어 시스템에 게르프 전달 함수가 와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중 경우 근계적의 정근선과 실수축이 이루는 각도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정근선의 각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정근선의 각도. 정근선의 각도 AK라고 하면 AK는요. P-Z예요. 2K 플러스 1의 파이입니다. 자, 여기서 요 K가 뭐냐면 요 K는 P-Zkä까지거든요. 그러면 P-Zkä까지의 의미가 뭐냐? 0, 1, 2, 3 있으면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까지를 우리는 선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1이다. 그러면 0, 1, 2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분자가 0인 것은 0점이거든요. 0점은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1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4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4차 방정식 근이 몇 개 존재합니까? 그는 4개죠. 4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극점은 4개이고 마이너스 0점이 1개이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러면 0, 1, 2까지 대입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너는 4고요. 4 마이너스 1. 0을 대입하면요. 파이가 되죠. 다음에 2를 대입합니다. 분모는 3일 테니까 4 마이너스는 3일 테니까 2를 대입하면 뭐가 돼요? 3 파이죠. 너는 파이가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요. 3분의 5 파이. 자, 이렇게 해서 300도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건 아주 일정합니다. 지금 보면 3분의 파이, 0이면 파이, 1이면 3파이, 2면 5파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7이죠. 그래서 1357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형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요 극점의 개수와 0점의 개수로 해서 이 분모만 뭐 값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p-z개까지 대입해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3분의 파이 60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도를 우리는 정근선의 각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단위 피드백 제어기에서 게르프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편차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단위 계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GS가 있습니다. 얘가 있는데요. 얘가 인출점에서 나와서 카업점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단위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이거 단위입니다. 요 선만 있는 것이 이게 단위 피드백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입력이 뭘 입력했다는 거예요? 요 RS에 단위 계단 입력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입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와 같이 계단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램프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포물선 입력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단위 계단할 때 뭐가 나오냐? 위치 편차죠. 이러한 램프는요, 속도 편차입니다. 이러한 포물선은요, 가속도죠. 자, 그러면 계단 입력했을 때 위치 편차를 찾아야 되는데요. 정상상태 편차입니다. 포지션이죠. 위치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단위 계단이면 S분의 1입니다. S분의 1이면 1 플러스 K P분의 분자는 1입니다. 단위 계단이면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KP, 위치 편차 상수만 구하면 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위치 편차 상수를 구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위치 편차 상수는 어떻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치 편차는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GS죠. 속도 편차는 여기에 S만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고 가속도는 S제곱입니다. 자,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S는 0으로 갈 때 주어져 있는 식이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S가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시되고 분모가 0이 됩니다. 상수를 0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전계산 꽤 많이 써먹는 것입니다. 상수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된다. 그럼 여기가 무한대가 돼버리면요.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1은 뭐가 됩니까? 제로가 된다. 그래서 답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시험을 보시면 0이 있으면 0이 답일 확률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전달함수 G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이 제역에는 어떤 제역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요식을 가만히 보면 너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요 7S분의 2S죠. 7S분의 2S다. 플러스 너는요 7S분의 5인데요. 우리는 이 5를 번분수에서 이게 내려보겠습니다. 번분수에서 내리면 7, 요는 S 없어지니까 7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7분의 2 플러스 5분의 7S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회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건 R이지만요. 얘는 뭐에 해당해요? J 오메가 C분의 1인데요. 자, 우리는 S함수로 대답해야 하거든요. 이런 S함수로 대답할 때 J 오메가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S라고 알고 있으면 너는 CS분의 1입니다. 자, 두 놈은 직렬이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S는 R 플러스 CS분의 1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비교해 보면 7분의 2는 뭐에 해당합니까? R에 해당하고요. 요 S 앞에 있는 C는 뭐에 해당해요? 5분의 7에 해당하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자? 이 R은 비례 요소입니다. 비례에다가요. 이 S는 적분 형태죠. 그래서 비례 적분 제어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RLC가 있으면요. 자,
RL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RL은요, J 오메가 L은 뭐라고 씁니까? LS죠. 그러면 얘는요, R 플러스 LS죠. 자, 우리는 얘는 뭐라고 해요? 미분 요소에 해당하거든요. S분의 1은 적분 요소이고, S는 미분 요소거든요. 비례, 미분, 이렇게 우리는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례 적분 3번을 답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함수를 줬는데요. T함수에 포물선에 지수감소를 주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T함수를요. 먼저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그러면 S함수로 변하면요. T의 제곱이면 S의 3승분의 분자는 요거 2승이 있으면요. 2가 되겠죠. 자, 우리는 요 S 자리에다 뭘 대입합니까? 얘가 마이너스 A면요. 이 마이너스 A는 뭘로? S 플러스 A로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S 플러스 A 3승분의 2인 얘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소 추이 정리 시험에서 잘 나올 뿐더러 여러 가지로 많이 유형이 응용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을 답으로 하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전류가 주었습니다. IA, IB, IC를 주고 정상분 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냐? 여러분들 전력이나 회로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상전류는 뭐요 하면 3분의 1에 IA, IB, IC. 여러분들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정상은요.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제곱 IC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역상은요. 3분의 1에 IA에 플러스 A제곱 IB죠. 플러스 AIC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정상분 전류를 물어봤거든요. 요 정상분 전류는 얼마냐?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합니다. 너는 3분의 1에 자, IA는요. 10 플러스 J3입니다. 10 플러스 J3 플러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복소수로 주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연산자 A와 연산자 A제곱을 우리는 복소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A는 뭡니까? 120도의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A제곱은요 240도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복소수이면 A도 복소수로 표현해야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이게 A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 자, 플러스 요 A제곱입니다. 이건 복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A제곱의 복소수권은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3 플러스 J4. 자, 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헷갈리면 요 실수항만 여러분들 계산하셔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얘 계산하고 얘를 곱해서 하고 얘와 얘를 해서 실수만 계산하셔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실수항과 허수항을 내서 절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6.4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계산기 복소수 기능을 이용해서 한 번에 때려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영상, 정상, 역상 식을 암기하고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선로의 길이당 인덕턴스 L, R, C 정전 용량, G 누설 컨덕턴스가 있다. LRC죠. 전파정수는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전파정수 간만원입니다. 전파정수 간만은요. 감쇄정수에
위상정수로 나타내는 이 전파정수는 루트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의 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해요? 루트. 자, 우리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로가 있으면요. 선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애자가 있고요. 애자 끝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 전선은 이게 직렬 아래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직렬로 되어 있다. 직렬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선로에 병렬로 되어 있는 이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분은요.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그래서 G 플러스 J 오메가 C 모라고 나타내죠. 자, 얘를 우리는 선로의 직렬 임피던스고 얘는 선로의 병렬 어드미턴스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파정수는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턴스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뭐요 하면 병렬 어드미턴스 분의 직렬 임피던스를 우리는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요? R 플러스 G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여기는 해당되는 게 없네요. G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면 너는 뭐라고 한다? 특성 임피던스라고 한다. 와 같이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74번. VT는 3 플러스 5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시력값의 크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얘는 뭡니까? 3은 직류에 해당하고요. 얘는요, 기분파에 해당하죠? 기분파, 너는요, 3 오메가 t. 3고조파입니다. 여러분, 직류, 기분파, 고조파, 여러 가지 파가 합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정연파라고 하죠. 그래서 비정연파, 즉 외형파의 시력값은 그렇거든요. 시력값의 정의입니다. 시력값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파형의, 각 파의 시력값의,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에 뭐랍니까? 합해서 합의 제곱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시력값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나오게끔 연습이 돼야 되겠죠?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그렇다면 직류 3은 뭐에 해당해요? 너는 시력값입니다. 3 자체는 제곱했습니다. 기본파입니다. 5 루트 2가 최대값이거든요. 그럼 루트 2를 뺀, 루트 2를 나눈 5가 시력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 루트 2는 3고조파의 최대값인데요. 루트 2로 나누면 10이죠. 각 파의 시력값의 제곱을 했어요. 제곱에 합 플러스한 것을 뭐하라? 루트 씌워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합니다. 얘를 계산하면 약 11.6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57이 나오죠. 11.57 약 11.6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그림 같은 회로를 주고 여기에 0.5옴이 있거든요. 0.5옴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냐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전원을 보니까 전류원이 있고요. 전류원만 2개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V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만 한다면 I에다가 전류에다 0.5 곱해주면 뭐 ohm의 법칙이죠 뭐. 자, 그러면 우리는 전원이 2개 있으니까 일단 뭐부터 6A에 의해서 가는 요 전류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이라는 게 있죠. 전압원은 단락하고 전류원은 뭐 합니까? 개방시키고 보는 거죠. 자,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보면 얘는 개방시키겠습니다. 자, 그때 얘에 의한 I원을 구해보죠. 이 전류에 의한 I1 전류는 I1은 6A 전전류 중에 얼마큼입니까? 자, 이거는 개방시켜버리면요. 0.5와 0.4는 직렬이 되니까 0.9죠.
요쪽 0.9와 여기는 0.6입니다. 저는 더해보죠. 0.6 더하기 0.9분의 지금 우리 0.9 쪽으로 가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자는 뭐예요? 0. 반대치죠. 6 하면 되죠. 얘는 15분의 6이 됩니다. 15분의 6은 얼마예요? 5분의 2죠. 5분의 2 정도 된다는 거죠. 5분의 2에 해당합니다. 얘는 뭐다? 5분의 2에 해당하죠. 그러면 5분의 6이 12가 돼서 5분의 12A.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제는 2A가 이렇게 합니다. 2A를 놓고 그래서 중첩의 정리를 지금 적용하는 중이에요. 자, 얘를 띄겠습니다. 그러면 요 전전류 2 중에 I2를 구해보죠. 얘에 의한 것을 I2라고 하면 얘에서 요리 가는 놈입니다. 요리 가는 I2를 구해보는 거예요. I2는 전전류 2 중에 2A 중에 지금 이제 얘와 얘가 이제 직렬이 됐죠. 얘는 11이 되고요. 너는요 4입니다. 그러면 11 플러스 4분의 우리는 11쪽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 4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2, 4, 8이 됩니다. 투전류의 합이죠. 그러면 요리 가는 I는 얼마예요? 그러면 I는 15분의 요거는 15분의 36으로 놔두겠습니다. 15분의 36 여기 똑같으니까 15분의 36으로 놔두면 여기를 15분의 6이 12 그대로 놔두죠. 6이 12 그래서 15분의 12에다가 15분의 8을 더해버리죠. 그러면 15분의 얼마가 됩니까? 20입니까? 15분의 20이에요.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 곱하기 0.5가 되죠. 그러면 3분의 2가 됩니까? 0.6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약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 값을 다시 한번 보면 요리 가는 전류를 구합니다. 요 전류를 구하면 15분의 2니까 6에 그러면 15분의 12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요 전류의 것은 15분의 8입니다. 두 놈을 합하면 15분의 20이 되죠. 15분의 2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5분의 20에 15분의 전류값이 조금 다르죠? 15분의 얘는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뭐. 자, 어쨌든, 우리 6A에 의해서, 자, 6중입니다. 요 I1은 6A 중에 투놈 더해서 0.6에다가 0.9를 더해서 상대방 0.6이죠. 와 같은 0.6입니다. 그러면 얘는 15분의 6이니까 15분의 6입니다. 66이 36이군요. 36입니다. 36. 그래서 36을 마저 쓰겠습니다. I2는요. 2A 중에요. 2 중에 2개 더해서요. 11, 요쪽이 합하면 11이죠. 여기는 3입니다. 그럼 15분의 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5분의 8입니다. 그래서 두 놈을 더하면 44죠, 뭐. 그래서 15분의 44 곱하기 0.5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뭐 약분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15분의 6을 해서 66에 36 해서 와 같이 해서 바로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약 1.47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7 정도를 얻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0점으로는 전류값만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76번입니다. 그림은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 Z01이 6일 때 아래값이거든요. 여러분들 영상 임피던스 1차 영상 임피던스는 뭐요 하면 루트 A, B, C, D를 1차 영상 임피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회로에서 A, B, C, D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T형으로 만들어 보죠. T형으로 만들면 이거는 0입니다.
그러면 T형 회로에서 ABCD 구하는 방법이요. 1 플러스 5분의 R이 A에 해당하죠. 5분의 R 합니다. 지금 여기는 병렬로 5가 있으니까 단독으로 있는 것은 C에다 넣습니다. 5분의 1 뭐에 해당하죠? T는요. 1 플러스 5분의 0입니다. 여기 0이죠. 그러면 0이니까 1만 해당이 되죠. B는요. 5분의 얘를 기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곱해서 더해야죠. 3개로 곱. 5 곱하기 R 플러스 R 곱하기 0 플러스 0 곱하기 5. 뭐 얘네들은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5R만 하면 되겠습니다. 5R이죠. 그럼 얘는 약분되니까 R만 남죠. 자, 대입합니다. 너를 대입하면 A는요. 5분의 1 플러스 5분의 R입니다. 그럼 5분의 5 플러스 R 하겠습니다. 5분의 5 플러스 R 곱하기 여기는 R이거든요. R입니다. 여기는요. 곱해주면요.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얘는 약분돼 버리고요. 남는 것은요. 루트 속에 5R 플러스 R제곱이죠. 자, 이렇게 구한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6이랍니다. 6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면 제곱해서 우리는 R을 구해가죠. 양면을 제곱하면 R의 제곱이에요. R 제곱 플러스 5R이죠. 얘는요, 66에 36이 됩니다. 36 이꼴 0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5가 되는 우리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하고, 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 넣는데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36이죠. 얘를 이항하면 양변에서 얘 66에 36을 이항해서 0으로 놓습니다. 자, 우리는 36이 되는 걸 보면 66도 있지만 곱해서 36도 있겠죠. 또 마이너스 12에다가 뭐 3해도 되고요. 또는 뭐 또 있습니까? 보면 4, 9, 36도 있죠. 그죠? 4, 9, 36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그러면 두 놈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면 곱하면 36, 마이너스 36 됐죠? 더하면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러면 R 해주면 R-4와 R 플러스 9가 0이 되는 값인데요. 그러면 R은요, 마이너스 9고, R은 뭡니까? 4이죠. 여러분들, 이 R의 값은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4를 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영상 임피던스 ABCD 시간을 암기해두고 요 회로를 T형으로 만들어서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얘는 복잡하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R은요. 1, R, 0, 1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얘는요. 1, 0이고요. 또는 5분의 1에 5분의 1에 1. 요걸 다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T형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T형과 파형의 ABCD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R은 저항은 마이너스 값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플러스 값만 있는 것입니다. 17번입니다. 8 플러스 j6옴인 임피던스에 13 플러스 j20의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자, 이때 전력은 몇 볼트암페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임피던스를 주고 전압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상전력입니다. 복소 전력에서요. 피상전력은 P 플러스 마이너스 J PR인데요. 얘 단위는 볼트암페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와 같이 플러스를 진상으로 하는 경우는 전압에다가 콘주게이트 공액을 취해서 이게 전류를 해주거든요. 또는 만약에 지상을 우리는 기준으로 한다면 요 전압에다가 전류를 공액을 취해 갖고 또 그래도 어차피 공액에 의한 전력이 나오거든요. 복소 전력을 구하는데요. 자, 우선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전류를 구해 보면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자, 임피던스는요. 8 플러스 J6이라고 그랬고요. 전압은요. 13 플러스 J20이죠. 13 플러스
제20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피상전력을 어떻게 구해도 됩니까? 임피던스분의 V의 제곱해서 구해도 되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콘주게이트에서 구해보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공액을 자, 얘의 공액입니다. 8-j6을 해줘야 이제 유리화가 되겠죠. 8-j6을 분자 분모에 해주면 요 분모는 100이 되죠. 100분의입니다. 88에 64, 66에 36에서 100분의입니다. 자, 우리 분자를 계산해 보면, 분자를 계산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거 계산해 주고요. 그러면 38에 24에다가 104죠. 104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120이거든요. 그러면 224입니다. 224를 1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24죠. 플러스 j. 자, 우리는 요거 계산하면요. 요거 계산합니다. 그럼 이건 48이죠. 48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20에다가 28에 16, 160이거든요. 그러면 118이 되죠. 그러면 1.18에 두 놈을 계산해 봅니다. 6이 10이고요. 120에서 100, 요놈 계산해 봅니다. 요놈 계산하면 72가 되죠. 70입니다. 72. 다시 보시죠. 요거 계산하면 160에서 28에 16, j 160에서 뒤에는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J항입니다. 자, 얘를 하면 72가 됩니다. 빼보면요. 88이 되죠. 그죠? 88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60.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 하면 28에 16, 160에서 두 놈 곱하면 13에서 68, 예. 36, 18이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82가 되죠. 그럼 100으로 나눕니다. J 82가 되는데 10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0.8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값을 구해서 자,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압에다가 전압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 플러스 J20에다가요. 전류를 얘 이제 공액을 취하겠습니다. 전류 공액은 뭐예요? 전류의 공액은 뭐만 해주면 돼요? 허수 앞에만 마이너스면 되죠. 그래서 2.24 마이너스 J 0.82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계산해서 정리하면 45.5가 되는데요. 계산기로 여러분들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45.5죠. 자, 허수만 계산합니다. 허수 계산해서 정리하면 34.1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복소 전력을 구할 때 전압에다가 공액을 취한다? 그때는 플러스가 신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류에다가 공액을 취했을 때는요, 플러스가 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지상 기준입니다. 지상 기준이다. 너는요, 진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 진지상이란 말이 없이 그냥 이게 주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플러스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원래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전압에 딱 공액을 취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문제를 주었는데요. 어쨌든 45.5, 34.1은 나오게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지금 플러스는 뭘 기준했다? 지상 기준에서 전류에다 공액을 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7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결선된 회로의 단자 ABC에 성간연합 V, 평형 삼상전압을 인가할 때 상전류의 크기거든요. 여러분들 아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전류를 구해서 요 상전류는요, 요 상전류와 선전류 관계는 뭐가 있다? 루트 3배의 관계가 있다를 우선 알아두셔야 됩니다. 루트 3배의 관계가 있다. 그 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놈을 등가로 바꿔보죠, 뭐.
자, 등가로 바꿔주면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R이 되죠. 자, 3분의 R이 되고 전압은 V 평형전압이라고 해서 얘가 V거든요. 성간전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자, 등가를 다시 한번 보면 요 R과 여기에 있는 등가로 델타로 Y로 한 3,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간전압이 V인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상전압이 필요하죠. 성간전압을 V로 주었거든요. 그러면 상전압은요, V를 뭘로? 루트 3으로 나눠야 이게 상전압이죠. 그럼 얘는 합하면요, 3분의 4R이 요 합성장입니다. R 더하기 3분의 R은 3분의 4R이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입니다. 선전류는 뭐? 이 저항분의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3분의 4 R분의 루트 3분의 V죠. 여기는 3을 하나 약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만 남겠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 R분의 V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루 상전류는 얘를 4분의 루트 3 R분의 V를 뭘로 나눠야 됩니까? 루트 3으로 나눠야 되죠. 너는요, 루트 3분의 I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트 3 정리하면요, 4분의 1 R분의 V가 됩니다. 4분의 R분의 V를 우리는 답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델타 Y 등가 변환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죠. Y결선의 삼상평형 회로에서 성간전압 VAB와 상전압 VN 관계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관계는 뭐예요? 상전압은요, 지금 이게 A상에 비해서 이런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VA상이 있고요, VB가 있고 VC가 있습니다. 자, 대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C상은요, 요 A상을 얼마 돌리면 됩니까? 120도죠. AVA입니다. 요 A는 120도의 의미다. 그런 얘기죠. 너는요, 240도죠. 자, 그래서 우리는 VA는 240도의 표현이라는 표현인데요. VA를 얼마? 240도인데. 자, 우리는 이러한 극좌표를 지수형으로 어떻게 씁니까? 하면 2에 J 240도죠. 240도를 이와 같이 씁니다.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이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정방향으로는 240도지만 역방향입니다. 마이너스로는요. 마이너스는 2에 VA는 마이너스 120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J 3분의 2 파이라고 지금 이렇게 쓰는 정도만 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간전압입니다. 성간전압은 이렇게 보죠. 뭐 우리 이 성간전압은 상전압하고 관계는 몇 배 있습니까? 루트 3배죠. 위상은요, 30도, 즉 6분의 파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2에 J 6분의 파이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루트 3 VP는 VAN이죠. AN 위에 몇 배라고요? 루트 3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죠. 플러스 60도는 와 같이 해서 2번을 답으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죠.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RLC 직렬 회로의 파라메타가 R제곱은 C분의 4L의 관계를 가진다. 이 회로의 직류전압을 인가한 경우의 응답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특성 방정식에서요. 자, 우리는 이런 것 보셔야 됩니다. R제곱 마이너스 4 C분의 L이라는 요 루트 속의 값이 뭐인 경우? 0인 경우는 무제동이죠. 자, 이놈이 0인 경우는 뭐다? 요 루트 속의 값이 0이면 임계 상태입니다.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요, 진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는 부족제동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면 이제 과제동인데요, 0이 되거든요. 얘가 두 놈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한다? 임계저동입니다. 이게 RLC에서 우리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이 값을 알아내는 것이죠. 간단하게 우리 그 내용만 보면 RLC가 있지 않습니까? RLC입니다. 자, RLC가 있을 때, 이 전압 방정식은 어떻게 씁니까? RIT죠. R의 전류가 하려면요, RIT 플러스 L DT분의 DIT 플러스 C에는요, 적분 형태죠. IT의 DT.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전압이면 이 전압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하지 않습니까? 자, 라플라스 변환해서 보면 그냥 얘부터 쓰죠. 뭐 L부터 쓰겠습니다. 너는요, LS죠. DT분의 D는 S입니다. 그리고 IS는 묶어내면 되겠죠. 플러스 너는요, R이죠. 너는요, CS분의 1, 요 모양이지 않습니까? 자, 얘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양변을 CS로 곱해주면요, LCS의 제곱. S로만 곱해주겠습니다. S를 곱해주면 LS의 제곱 플러스 RS 플러스 C분의 1이 꼴로 0인 우리는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근해 공식에서요, S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런 거에서 요 값이 0인 걸 뭐라고 한다? 임계제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2020년 1회차 통합으로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마 조금 중정도로 아마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